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10일 오찬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오찬 드시고 제 방송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첫 번 뉴스는요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YTN 의뢰로 해서 리얼미터가 11월 8일하고 9일 그러니까 가장 최신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는 뭐 13%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도 1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로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특별한 어떤 뭐 실수라든가 실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편차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뭐 장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야권에 계신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권 교체의 깃발을 더 강하게 또 높게 올려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50%, 그 다음에 이재명 37%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후보 출마한 사람들 윤석열 44.4 그리고 이재명에는 34.6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5.4 심상정 2.8 그리고 김동연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이 39.9 그리고 민주당이 29.4 그래서 10.5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이죠. 국민의당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왔네요. 10.8입니다. 열린민주당 4.4 정의당이 3.6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이 승세를, 그야말로 쭉 잘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관한 이 두 후보의 차이점을,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대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화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 완화한다. 그리고 세제 정상화한다. 이건 얼마나 지금 긴급한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금 폭탄 이거를 좀 완화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어요. 이거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주요 공약으로는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정도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80%로 상향해서 이 젊은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늘려준다. 이런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방향성이 투기용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투기 요인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얘기 있죠. 그리고 주요 공약으로는요, 국토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요. 0.17%에서 1%로. 엄청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납부를 밀어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과세 세금 납부 유예해준다. 이게 국세청에서 아마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 대목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LTV 비율을 높이는 거 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 즉 20세대들 30세대들 여기에 중점을 둔 반면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전체로 좀 넓히고 있다.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관훈 클럽에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이제 여당 후보로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 관훈 클럽에서의 초청 토론인데요. 폭탄선을 하나 한 것 같아요. 특검 꼼짝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을 거부하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갖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을 수용한다. 그런데 미진할 경우가 아니라 지금 미진하고 이미 있잖아요.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핵심은 수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유동규라든가 정영학, 김만배 이런 수사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향을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들어가자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바꾸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되겠다. 이재명이가요 최소한도 이 정도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내는 것도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의 특검 받으라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윤석열 본인과 가족비리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좀 받아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제대로 받아요? 2탕, 3탕, 4탕까지 수사하고 있는데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지금 이제 동시 특검하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훈 토론에서요 언뜻 보면 민심을 수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하자면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이 엑싯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퇴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물타기, 특검하고 지금 검찰 수하고 물타기 작업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저 구체적으로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부정비리에 대해서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을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 왔다.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첫째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인 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게 여권의 일관된 논리이자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대출 사건 이때 문제를 제대로 잡아냈으면은 오늘과 같은 대장동 사태 이 게이트가 안 이뤄졌을 텐데, 이러면서 이 문제의 발단 시작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말하자면 수사를 안 한 데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는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 이 동시특검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고발사주하고 대장동 의혹 같이 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윤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그리고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 총장 본인, 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엉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 다 특검하자 그냥 해버리십시오. 누가 더 손해보는지. 우리는 뭐 털리고 해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예. 까도 양파는 누굽니까? 이재명이거든요. 예. 고구마 등골같이.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동시특검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하고. 이런 주장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뭐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대로 일면식 없다 인정해요. 일면식이 없으니까 뒤로 빠진 대신에 누가 행동대원이에요? 김만배가 행동대원을 쥐었잖아요. 김만배가 누군데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 중에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면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니 김만배가 8번씩 권순일 재판관을 만났고 만나기 전후에 중대한 국면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면식과 그 다음에 이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와의 연계성,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 메신저 역할을 누가 했어요? 김만배가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무죄 판결 난 바로 다음날 가서 고맙다고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죄 판결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부 재판 열리기 직전 날 또 만나고, 이게 권순일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요,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하다.
그리고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도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권순일 재판관을 만난 게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권순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장동 사업은 2015년도에 경기도지사 생각지도 않을 때인데 그게 권순일 재판거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잘못 짚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 혼란 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권순일 만난 거는 선거법 유죄 판결을 무죄로 만든 게 문제인데 왜 여기 권순일을 갖다가 이 대장동 사업 2015년도하고 연계시키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도 안 되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도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다. 경기지사로 나가서 고발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 노비할 상황이 있으니 이들과 뭘 한다는 상상이 가능한지 스스로 이성에 물어보면 어떨까 한다. 스스로 이재명의 이성에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2015년도 대장동 사건하고 권순일하고 누가 연계시켜요 지금. 대장동하고 권순일하고 연기가 되는 것은 고문으로 영입을 해놓고 송전탑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다. 이것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권순일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퍼블리시, 즉 이렇게 인쇄된 종이로 나오지 않는 TV에서 말로, 이 구두로 말로, 영어로는 버벌, 입으로 마우스로 말이죠. 나온 거가 무죄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망가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선거비용,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사비 2억 5천 이거 엄청 큰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로서는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사건에 통상적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 많이 받으면 500만 원이고 정말 복잡한 무죄 사건은 700만 원이 최대치였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까지 10명인데 심급별로 8, 9천만 원을 냈다. 이게 적은 금액이냐? 이게 엄청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억 5천만 원이면 집안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세상을 사셨나 모르겠으나 상상하기 어려운 전관 예우가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적어 생긴 오해다. 홍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의 전직 민변 회장은 변론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졌다. 이걸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이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준 거냐. 참나 그럴듯하게 돌려대고 있는데요. 이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유동규 정진상과 관련한 언급입니다. 부패하고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배제를 하면 누가 남냐. 그러면서요. 유동규 정진상 그동안에는 자기가 잘 모른다 했잖아요. 아주 오래 아는 사이고 의혹 제기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 그리고 유동규가 정말 핵심 중요 인물이었다면 내가 사장을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또 핵심 측근은 아니다.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정진상이가 말이죠. 유동규 압수수색하기 직전 한 20여 분 전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부패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나만 아나 이러면서 의심된다는 이유로 캠프에서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보면요. 정진상이가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아니 내용을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라는 얘기예요. 전화했다는 것이 다 정말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정진상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동규한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문제하는 거예요. 통화할 수 있죠. 그런데 위법적 통화가 있었느냐 없었나 그거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부만 묻는 통화였겠어요. 수사 대비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떳떳하면 휴대폰을 자진 임의 제출하세요.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당신이 직접 정진상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야 네가 네 핸드폰 좀 검찰에 임의 제출해라. 나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빨리 그 죄를 벗어나야 의혹을 벗어나야 이재명 후보가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책하고 인사에 감안하겠지만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지나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국 2018년도요? 19년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만약에 장관 임명을 안 한다면 그러한 선례는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임명을 강행했어요. 임명 강행하고 나서 34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끌려 내려왔어요. 거기서 아마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만으로 인사에 감안하지만 인사를 안 한다, 피한다, 책임 묻는다, 잘못됐다. 이거 문재인한테 배운 거예요. 문재인 시즌2 확실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유동규를 기용한 배경과 관련해서는요. 가까운 사람은 맞다. 그동안에 측근은 계속 부인했잖아요. 이제서 인정해요.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맞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역할을 맡은 것이다. 개발사업은 유동규 혼자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이란 공조직, 도시공사라는 거대 조직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고 이중 중간 간부였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핵심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겠죠. 사람을 골라 쓰는 점에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다. 이를 경험으로 삼아 인사 선발하고 배치하는 점에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냥 이 화려한 말 뒤에 얼마나 모순되고 그리고 이 현실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유동규 가깝다고 인정했어요. 왜? 물적 증거들이 언론에 얼마만큼 도배하게 많이 나왔어요. 가깝다는 거. 이제는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인정을 하는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특검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이죠. 워커힐 광진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이 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날 만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반갑습니다 후보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정말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20 몇 년 전에 성남법정에서 자주 뵀는데 라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긴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 청관계 재계 인사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이 정도에서 대화는 끝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먼저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2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특히 윤석열 후보님을 여기서 뵙게 돼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말 후반부에 때 오늘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새롭게 한번 논의해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한테 민생과 관련된 1대1 정책 토론을 하자. 매주 한 번씩 이거를 제안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를 환기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연설을 쭉 듣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려오니까 악수를 하고 바로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소영 이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두 후보는 처음 만나 대화할 때 귓속말로 했다. 이 후보는 여러 사람 거쳐 대화하거나 이야기가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요. 첫 인사 때 윤 후보가 성남에서 본인이 검사로 근무할 때 이 후보를 법정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형사법정에는 잘 가지 않아서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1대1 회동 문제는 아까 이야기하진 않았으나 앞서 토론을 제안한 만큼 윤 후보의 답변이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는요. 심상정 참석, 안철수는 선약을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용석 광주시장이요. 철저한 자기 정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또 광주시장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총장을 매기로 해서요. 정치 광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윤석열 총장 광주 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강한 반발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 3가지 약속을 해라. 그러면은 잘 성공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세 번째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 광주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요. 광주 시민들은 설령 5.18 책임자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면 포용하고 용서하는 통합의 길로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일부 시민단체가 이제 썩은 사과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 광주를 갔는데 윤 후보가 오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 성명을 낸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충돌은 없을 것이고 경찰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용섭은 현재까지는요. 예정된 대면 일정은 없는데 윤 후보 측에서 면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만나겠다. 그리고 안 만나야 될 이유는 없다. 제1야당의 어쨌든 대선 후보인데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의 상황과 역사 의식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해줘야 나라가 발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안 만나야 된다. 그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윤석열 후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가서 호남 민심을 달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이 TK 쪽으로 말하자면 이 일정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아침 첫 번째 중요한 뉴스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